안녕하십니까. 똑TV 강명입니다. 혹시 부모님 생존 비용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우리에게 부모란 어떤 존재일까요? 분명 저희 세대의 부모님들은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족들을 위해 또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 정말 열심히 사셨던 그런 부분들이 인정합니다. 또 그럼 우리 부모는 어떤 부모였으면 좋을까요? 제 입장으로는 어머니가 지금 치매에 걸리지 않고 요양원에 가시지 않고 주간보호센터라도 나오실 수 있는 입장이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러한 것들은 참 원치 않게 오는 현상들인데요. 그래서 또 저희 어머니의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 지금 20년 다 되어 가거든요. 치매로 고생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식당에 식사하시러 오시면은 그런 장면을 보면은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고관절 골절로 잘 움직이지 못하시고 요양원에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또 저희 어머니를 지켜보면 또 다행스러운 거는 암에 안 걸리셔서 특별한 질환은 없으십니다. 혈압도 정상이시고 손발도 따뜻하시고 소화도 잘 되시고 그러면 이렇게 사시다가 아마 노환으로 조용히 가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나 또 만약 그게 아니고 다른 질환이 있으셔서 갑자기 중환자실을 가신다거나 그렇다면 마지막에 병원을 입원하실 수 있는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겠죠. 만약 그렇다면 또 정말 짧은 입원으로 어머니의 생명을 다한다면 저희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만약에 오랫동안 병원에서 그런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신다거나 그런 현상이 있으시다면 저희는 정말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머니가 나오는 요령연금에 저희 자매들이 얼마씩 돈을 내서 이렇게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 약값 이외에 요양원비 그런 것을 충당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을지 참 걱정이 됩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또 걱정을 하고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저희 보호자님들도 보면은 자녀분들이 일정액을 매달 이렇게 적립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비용을 충당하시고 얼마 전에 저희 고모부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지방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때 보니까 그 자매들이 형제들이 돈을 모아서 약 2,500만 원 정도의 돈이 적립되어 있어서 아버님을 보내는데 무난하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는 걸 보고 저희도 그 이후로 이제 가족 회의를 해서 상향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그 과거에는 장남이 부모님을 책임졌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저희도 오빠의 부재로 인한 빈자리가 발생했고 또 그 빈자리를 대체할 만한 사람은 누구일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부터라도 분명 부모님의 생존 비용 그 이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병원비에 대한 대비 정말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 하루하루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미리미리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서 준비한다면 큰 무리가 가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고 또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똑TV 강명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장남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저희는 딸 5에 아들이 하나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경상도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동네에 12명의 임신한 임산부들이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3분 중에 이제 첫 번째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1월에. 그리고 저는 3월 초에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 저는 딸로 태어났죠. 그런데 어머니가 얼마나 섭섭해 하셨는지 3번째 딸로 태어난 겁니다. 바로 위에 오빠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아들을 낳은 자신감에 이번에도 아들을 낳을 것 같은 예감에 어머니가 저를 낳았는데 제가 딸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 밑에 딸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저는 예쁨의 대상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엄마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들을 선호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이후에 이제 오빠가 5녀 1남의 장남으로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봉양하는 모든 일들을 오빠가 다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도 많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당연히 이제 오빠가 다 갖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오빠는 늘 그 부담이 많이 컸습니다. 딸 5에 아들 하나여서 또 시누이가 좀 극성 맞아서 내 와이프가 힘들까봐 정말 마음 순한 그런 옳게한 일을 맞이했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살던 중에 그대로 정말 그 예측은 적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빠는 나름대로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고 재주도 좋았고 공부도 잘했고 뭐든 하면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장남으로 살아가야 하는 오빠의 그 위치는 만만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살아있을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저보다 2살 위였는데 59살에 오빠는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난 이후에 오빠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컸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그 일들을 오빠가 그 먼 지방 영주까지 차로 매일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친정아버지도 59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빨리 가셨지만 그 빈자리에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빈자리를 오빠는 아들로서 했었고 또 저희 친정어머니를 뭐 외국 여행도 빠지지 않게 보내드렸고 철철히 보약도 해드리고 정말 효성지극한 아들로 그런 역할을 다 하다가 막상 가고 나니까 엄마의 요양원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했었고 또 엄마의 그 치매 약을 한 달에 한 번 혹은 보름에 한 번 정도씩 병원을 가서 약을 타오는 일을 오빠는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소사에 어쨌건 저희들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일들은 오빠는 묵묵히 해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재로 인해서 보니까 이제 정말 오빠의 그 위치가 쉽지 않았겠고 그리고 이제 딸 5이 남게 되었는데요. 자연히 어머니에 대한 요양원에 대한 그 관리나 비용, 생존 비용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저희들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또 딸이 또 다 있다고 해서 그 중에 다 하진 않고 어느 누군가가 중심이 되어야 했는데 저는 제가 불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빠가 저 바로 위에 오빠가 그렇게 빨리 가게 된 그 슬픔이 너무나도 컸고 미안함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올케 언니가 대신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제가 이제 조금씩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약을 타오는 일 그런 일을 대신했고요. 요양원에 또 가서 방문하는 일 그리고 저희 막내 동생이 회계를 보면서 저희가 매달 일정에게 회비를 내고 그 회비를 적립을 해서 엄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렇게 이제 살면서 대한민국에서 그 장남으로 살아간다는 거 원치 않든 원하든 5명 중에 딸 5에 아들 하나였으니까 그 아들의 몫을 아들의 책임을 다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저희 딸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그 제사를 지냈는데 오빠가 이제부터는 제사를 안 지내고 여태까지 너희들이 누나나 너희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이 좋아하는 제사를 그만두고 예배를 드리겠다면서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사 지내시는 분들은 오빠를 또 욕할지도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오빠의 그런 생각에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빠가 가고 난 이후에 그 빈자리를 누군가가 대신해야 한다면 제가 하고 싶습니다. 능력이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병원에 보름에 한 번씩 약을 타러 가야 하는 그 일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빠가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가슴이 많이 아프지만 그러나 이게 쉽지 않은 일을 오빠가 하고 있었구나 하는 그 미안함 때문에 저는 할 겁니다. 그래서 또한 대한민국에서 장남으로 살아가시고 또 치매 걸린 부모님을 담당해야 하는 저도 주간보호 센터장이지만 상담을 할 때 보면은 정말 공통적인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더라고요. 보호자분들도 어떨 때는 정말 고민을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린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한 치매에 걸린 엄마의 딸이면서 센터장이고 또 사회복지사고 또 우리 보호자님을 또 같이 상담을 하거나 그 어르신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는 정말 공감이 많이 가고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자님의 마음 상처를 헤아릴 수가 있고 그래서 서로가 위로할 수 있고 그렇다는 그렇게 이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또한 그 장남들의 특히나 장남 그리고 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형제가 아무리 많아도 반드시 메인으로 이렇게 책임지시는 보호자님을 뵐 때마다 정말 위로해주고 또 힘이 되어주고 싶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고 그래서 아자아자 화이팅!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우리 부모님을 치매 특히 뇌졸중 걸리신 부모님이라던가 파킨슨 이런 부모님을 둔 보호자님들 힘내십시오. 분명 좋은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아자아자 화이팅! 힘내요.